자,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함수는 그래프라는 거를 빼놓으면 진짜 섭섭하죠. 함수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식으로만 느낀다면 절대 안 되고 그림하고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라는 친구를 그리려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리겠지만 식을 봤는데 함수식을 봤는데 못 그리는 친구들은 지금 배우는 미분을 통해서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그림을 그리는 요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머릿속으로 2차 함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2차 함수 그려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함수식을 이렇게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리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뭐가 보여요? 인수분해가 보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는 이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아서 즉 x절편이잖아요. x절편을 근처럼 생각해서 x축 위에다가 뭐부터 하는 거야? 점부터 찍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느끼기에 이 친구의 고정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1,0과 3,0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즉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고 다항함수니까 x의 숫자들 넣는데 문제 있어?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매끄럽게 부드러운 곡선이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사태가 왔었을 때는 자, 얘가 인수분해를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 인수분해를 못하는데 완전 제곱식은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왼쪽에서 이야기하는 인수분해에 의한 포인트와 다르게 누구의 포인트를 잡은 거야? 2,-1이라는 꼭지점의 포인트를 잡은 거죠. 그러면 2,-1이라는 친구를 적당하게 x축과의 위치 관계에서 어딘가 한 칸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니?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에다가 이 정도의 표시는 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림이라는 걸 그리는 데 있어서 포인트를 놓는 정점은 뗄래야 뗄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이라는 거는 x축과 만난다라는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쵸? 꼭지점이라는 친구는 어떤 모양새가 있을까? 어떤 모양새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낮은 점이에요 라는 특징이 있었지. 근데 우리가 미분편을 하고 증가 감소를 배운 이후에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 뭐가 되는 거죠? 극소점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림을 그리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누구야? 점이라는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점이 우리가 배우는 미분편에서는 누가 될 거다? 극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필요해요. 기준이 되겠지,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점을 하나 줬어. 자,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꼭지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럼 그 점을 올라가면서 지날지, 내려가면서 지날지, 꼭지점에서 지날지, 꼭지점 바로 옆에서 지날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필요한 게 우리 입장에서 뭐가 돼야 된다? 극대 또는 극소 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증가, 감소라는 친구죠. 자, 그렇다면 우리 2차 함수를 새롭게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인수분해라든지 완전 제곱식으로 구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보자 이거야. 자, 미분 때려 라고 이야기하면 미분을 때리니까 누가 나오는 거야? 2x-4가 나오는 거 봤니? 자, 그럼 2x-4가 나오니까 나는 0인 거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0인 점이 일단 극값의 후보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x가 2에서 0이 나오시게 되면 2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자, 도함수를 그려버리시게 된다면 x는 2점에서 마이너스 4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된다면 자, 보세요. 너 어딨니? 넌 어디 있어? 그럼 x는 2에서 극대인 거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셨을 때 요 x는 2라는 라인을 잡고 뭐 하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부드럽게 그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비슷한 모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 x가 2였을 때 너 극소값 누구니? 라고 이야기하면 2인 점을 원래식에다가 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위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2, 마이너스 1이라는데 이 친구가 지금 분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결과물은 동일하게 도출을 했으니까. 이해되시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요새 배우는 미분에서의 주된 함수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3차 함수라는 친구를 우리가 원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원래 있던 함수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함수에 대한 해석을 당연히 하는 걸 포기하고 누구를 데리고 오시는 거야? 미분한 도함수를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도함수를 파악하여서 어떻게 하자? 원함수를 유추하자라고 하는 게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이 되시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해본 거지만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x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보이시죠?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3차 함수하고 끝내면 안 돼요. 조금 더 앞지르는 친구들은 여기 1차 항이네. 그러면 모든 항이 홀수차 항밖에 없잖아. 홀수차 항들만 이루어진 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겠네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서 갖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이게 기함수라는 판단이 들면 이 그래프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겠어? 원점 대칭이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너무 좋아할 거야. 왜냐? 여기서처럼 뭐가 되는 게 보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니까. 근데 3차 함수는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보다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일로 가시는 건 금지예요. 아시겠죠? 어디로 가자고요? 일로 가자고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미분해야 되겠지? 자, y''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7이 나오시겠고, 자, 그러면 나는 이거를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왜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유가 뭐야? 무슨 점? 그치, 극점을 이야기하려고. 자, 그럼 0이 되는 점이 x는 3이 되시겠고 마이너스 3도 되시겠습니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도함수를 먼저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x축을 잡고 적당하게 이러한 느낌으로 저는 마이너스 3이고요. 저는 3이에요. 라고 해서 f'x를 그렸어. 아직까지 이 친구를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그리진 않았죠. 자, 그러면 그 친구를 유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증가하고요. 감소하고요.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마이너스 3과 3에서 라인을 잡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주된 포인트가 되는 기둥처럼 생각이 됐는데 이쪽 영역에서 그림을 그려지게 될 원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고 싶다고요? 증가하게 그려지고 싶다고.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감소하게. 요 바깥쪽에서는 뭐하게? 증가하게.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데 증가, 감소, 증가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쫙쫙쫙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배우는 2차 이상의 함수는 부드러운 곡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MSG를 가미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시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니?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그림이 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이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부족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이라도 좀 찍어주면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했던 여기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인 G점에서 왼쪽의 기울기는 양수였는데 오른쪽의 기울기는 바뀌었죠. 그러면 내 왼쪽에서 기울기가 양수인데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다면 나는 여기를 뭐라고 부를 거야? 극대라고 부를 거죠. 그러면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대 값이 되는 거고 이 점은 극대점이 되시는 거겠지. 자, 그럼 극대점을 한번 뽑아볼까? 극대점은 뭐예요? 노란색이 아니고 흰색 입장에서 원래 있던 친구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봐. 마이너스 27에다가 마이너스 뭐 하는 거야? 플러스 81이 되겠지. 81에서 27 빼면 뭐 나와요, 여러분들? 54. 자,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야, 얘들아, 우리가 뭐 못질 한번 딱 해서 하려면은 고정이 제대로 돼? 아니면 좀 돌아갈 수도 있어. 돌아갈 수도 있잖아. 못질 2번 하는 거야. 여기도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죠? 내가 뭐가 되는 거죠? 극소가 되는 거죠. 그럼 난 3, 자, 3 대입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54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점 2개만 찍어준다 하더라도 그래프가 훨씬 더 뭐가 되는 거야? 파악하기가 편해지는 거지. 이해되시겠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3차 함수는 점대칭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점대칭이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느낌 있게 긋는다면 이 점과 이 점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 중점이 있죠. 맞아요? 이 중점이 대칭점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좋잖아. 말끔하게 극도와 극소의 중간점이니까. 그럼 그 중간점이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됩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근데 3차 함수의 점 대칭의 위치는 제가 무슨 점? 변곡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변곡점 판단하는 법 뭐예요? 미분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해 주세요.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 자, 그럼 6x가 0이 되는 지점이 뭐야? x는 0이죠? 그러면 이 x는 0이 되는 지점에서 0을 대입했더니 0,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게 3차 함수의 대칭점이자 변곡점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거는 굳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기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겠지. 자, 그럼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렸는데 증간표를 써서 하지는 않았어요. 자, 맨 처음에 원함수가 있었죠. 자, 과정을 생각해보자. 원함수를 보고 그려라.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누굴 데리고 오는 거지? 도함수를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그럼 도함수를 데리고 오면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에 뭐야? 간단하게만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정확하게는 못 알고. 그러면 도함수를 구했을 때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누구부터 잡아? 점부터 잡았죠? 그 점이 누구야? 는 0이 되는 무슨 점? 극점. 그래서 극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있으니까 정확하게 포인트 잡아서 그림 완성 끝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 파트의 목적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앞에서 설명에서도 들었지만 얘들아, 도함수를 파악을 해야지만 이걸 가지고 원함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의 첫 번째 원함수라는 친구는 3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엔 가끔 가다가 놀러 오는 느낌으로 4차 함수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3차라는 친구를 미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도함수가 몇 차가 나오는 거죠? 자, 4차를 미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몇 차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3차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는데, 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바로 하는 게 뭐죠? 는 0을 잡는 거죠. 이 는 0을 잡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일단 극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극값의 후보를 세팅하기 위함이야. 자,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도 도함수가 뭐인 걸 나와줘야 돼? 0인 걸 나와줘야 되시겠지? 그러면 원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도함수의 근이라는 친구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도함수 그래프는 뭐만 본다고? 위, 아래만 본다고. X축 위, 아래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2차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이란 친구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맨 처음에 떠오르는 친구가 누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 근하면 판별식 아닙니까? 그쵸? 2차에서 근하면 판별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예전부터 어마무시한 공부량을 했기 때문에 판별식만 보게 되면 다 연결이 되면서 머릿속에서 그래프의 그림이 완성이 될 거야. 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하고 베타래요. 자, 그러면 알파점에서 나는 뭐가 나와요? 극대점이 나오겠죠. 베타점에서는 뭐가 나와요? 극소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3차 함수의 극대극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2차 함수의 근의 유형 중에서 당연히 뭐도 있을 수 있어? 중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중근은 뭐예요? 저는 X축 위지. 얘가 내려온다라는 거에 눈길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X축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증가야. 이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쌩까시고 X축 위에 있으니까 뭐야? 증가. 증가하다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뭐 하는 거야? 한 템포 쉬겠다. 딱 이 말인 거야. 그리고 다시 뭐 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친구의 그래프의 개형 그려볼까? 자, 그림을 그릴 땐 도함수를 그려놓고 그 밑이나 위에다가 원함수를 그릴 건데 증가의 폭이 증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증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떤 느낌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시겠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아, 이게 준다고 해서 감소가 아니고요. 증가의 폭이 줄어든다. 증가의 폭이 점점 누워서 한번 알파에서 0 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판별식을 따라서 이번에는 뭐가 있죠? 허근의 느낌이 있잖아요. 근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하고 이 두 친구의 차이점은 얘네는 극대극소가 있지만 얘네는 극대극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 3차 함수는 극대극소가 있으려면 다 있든지 없으려면 다 없든지야. 자, 근데 이 친구는 여기는 크게 증가하고 여기는 살살 증가하고 여기는 크게 증가할 테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스르르르 곡선 모양으로 쉬는 곳 하나 없이 그냥 증가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판별식을 가지고 근의 유형이 3가지라는 걸 판별이 끝났어. 자, 근데 우리 뭐 할 거야? 4차 함수를 미분했다 이거야. 그럼 몇 차가 나오겠어요? 3차가 나오죠. 자, 3차 함수, 3차 방정식의 근은 많아야 실근이 몇 개 나오겠니? 3개가 나오겠죠. 자, 어렸을 때 했던 거 다시 기억해 봅시다. 조립제법이든 인수분해든 하나를 딱 인수분해했어. 그러면 일단 실근 하나가 나오는 거지. 여기 2차가 남았잖아요. 그럼 요 2차가 인수분해가 되면 실근이 몇 개 나오는 거죠? 3개. 만약에 실근이 인수분해 되는데 여기가 허근 나오면 어떻게 돼? 실근은 하나, 허근은 2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실근이 3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 있죠. 실근인데 이 둘이 같아. 중근 나올 수 있죠? 세 근이 다 같아. 삼중근이라는 친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선 조금 근의 유형을 신경 써야 되는 게 3차 함수의 근에 대해서는 연습량이 좀 적기 때문에 다 그려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노트에다가 제가 그리는 그림을 따라서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길게 과하게 X축을 하나 그릴 거고요. 자, 제가 그리는 대로 따라 그려주셔야 돼요. 일단은 그림의 통일성을 위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언제나 양수인 걸 그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봐봐봐. 일단은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문제 있어 없어? 없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서로 다른 세 실근 말고 실근 하나와 다른 한 실근. 중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뭐 그리기 나름이죠. 요렇게 중근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중근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든 상관없어. 그냥 편안하게 하나 그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짝수중근 나왔잖아요, 지금. 그쵸? 내가 이거 짝수중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무슨 것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삼중근. 자, 여기 있죠. X축이 만약에 여러분들아, 이렇게 알파가 0이 될 때를 지나게 된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삼중근이 되는 거야.
홀수 중근이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삼중근을 그리게 되면 삼중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저런 거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으로 그리셔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또 뭐 나올 수 있어? 실근하고 허근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랄랄랄랄라. 자, 허근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뭐 어떻게든 니네가 원하는 대로 그리시면 돼.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 그리도록 할게. 더 이상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 근의 유형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자, 실근 서로 다른 거 3개. 중근 하나에 서로 다른 실근 하나 더. 삼중근,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허근 3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라인을 그릴 거야.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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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자, 그러면 라인을 그려놓고 해석합시다. 뭐라고요? 지금 내가 그린 그림들은 다 무슨 그래프들을 그린 거죠? 다 누굴 그린 거야? 도함수 3차를 그린 거죠. 자, 3차가 0이 되는 방정식 인수분해든 뭐든 다 해가지고 도함수가 4가지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제 동시에 4차 함수의 개형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느낌 있죠? 나 뭐 할 거예요? 나 뭐 할 거예요? 지금 난 원함수가 이야기하는 거. 나 뭐 할 거예요? 감소.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소했죠? 네. 증가했죠? 감소했죠? 증가했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그 4차의 기본적인 개형은 W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W인데 4차니까 2차처럼 뭔가 대칭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또 똑똑한 친구들이라면 왜 아닌 줄 알 수 있지. 아, 선생님 말씀이 맞아. 선생님, 원래 있던 4차가 대칭성을 가지려면 4차 함수에서 대칭성을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지금 누굴 죽였어요? 홀수차 수를 죽였잖아. 왜 죽였을까? 우함수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4차 함수는 기본 성질의 대칭성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감증 그려서 지금 여기에서 무슨 점 나왔어요? 극소. 극대. 극소. 그리고 대칭성이 없으니까 약간 W 모양인데 약간 흘렀죠? 뭐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형 조사하실 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좀 딱딱하게 그렸잖아. 그쵸? 딱딱하게. 부드러운 곡선이 되게 그려야 되는 딱딱하게 그렸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상상력을 가미를 좀 하는 거지. W는 W인데, 야, W가 이렇게 갈 리는 없잖아. 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W를 그리는데 이쁘장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아. 얘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쉬었죠? 뭐예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 다음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어디야? 자, 얘들아, 제발. 이게 우리가 미분의 초심자들은 도함수를 볼 때 여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증가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점은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터닝 포인트는 여기고 증가는 여기서, 이쪽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오해할 수 있어요. 나도 빠르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0인점 잡고 얘를 그리게 된다면, 자, 저는 증가하는데 증가폭이 점점 뭐예요? 줄었죠? 네. 아유. 그 다음에, 야, 씨, 나 또 날아가는데? 점점 하면서 다시 뭐가 돼요? 또 증가폭이 줄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너 이제 올라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 점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점은 무슨 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와봐. 3차는 극대극소가 있으면 둘 다 있고 없으면 둘 다 없었지. 근데 4차는 여러분들아, 보세요. 실근이 3개, 실근 3개, 실근 3개, 실근 하나 혹은 2개. 무조건 실근 하나는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근이 세 개인데 실근이 하나, 실근이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는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소라는 친구는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그 하나는 X축을 뚫을 거니까. 이해되시겠어? 어떻게든 뚫을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4차 함수인데 이렇게 그려지겠죠. 선생님 얘는 대칭성 있을 것 같은데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 친구를 미분해야지만 홀수차가 나오는 아름다운 친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선생님 감소가 점점 흐르다가 터닝.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크게 몇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까? 4가지. 그 4가지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도함수의 근의 개수가 담당합니다. 3차 함수의 근의 개수는 나와봤자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4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그럼 제가 도함수 그리고 밑에다가 라인 잡아서 극대극소 잡았는데 이걸 그래프의 개형을 다 그렸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포인트 좀 잡아줘야 되겠지. 무슨 점? 극소, 극대, 극소. 근데 문제는 지금 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쓸 게 없잖아. 뭐 여기 정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가르치면서 최대 최소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학년 때의 최대 최소 언제 처음 등장했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2학기 때 뭐 등장했어?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그 다음에 2학년 때 최대 최소. 수학 1에서 지수, 로고, 삼각함수 계속 최대 최소 물어보고 있죠? 근데 문제는 걔네들의 재미난 점은 꼭 치환을 통해서 오는 거야. 자, 지금 수학2를 배우고 있죠? 수학2에서의 메인 차수는 몇 차? 3차야. 그럼 3차를 한번 그려봐. 3차를 일반적으로 이쁘게 그려. 자, 굴곡이 있을지언정 문제는 뭐가 돼요? 쭉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 쭉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계속 양쪽 끝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얘를 물어봤을 때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최소값은요? 근데 3차 함수를 데려다 놓고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있지도 않은 애한테?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범위. 제한 범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1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봐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들아 잠깐 예제로 갑니다.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서 있어요? 꼭지점이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물어보는데 범위랑 짬뽕이 된다면 첫 번째 이러한 범위가 등장했을 거야. 최대값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디에 있겠어? 최대값은? A에 있겠죠. 최소값은 어디에 있어요? B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범위, 즉 구간 내에서 지금 그래프가 뭐 하고 있어요? 감소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냥 왼쪽하고 오른쪽 값을 구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라고 그냥 퉁 치고 넘어갈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였지? 선생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범위 안에 누가 있어요? 꼭지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요새 또 밀고 있는 건데 X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치역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러면 문제는 아까와 다르게 B라는 점에서 최소라는 친구가 등장해요? 안 하죠. C라는 친구에서 최소가 등장해요? 안 하죠. 왜 여기 양 끝에서 최소가 등장하지 않을까? 가운데 꼭지점이 있으니까. 야,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쟤보다 낮은 새끼가 있어 없어? 없잖아. 자, 한 번 더. 이번엔 D라는 점을 잡고 자, 어디에서 최대가 나와요? 왜? 중간이니까. 그러면 얘들아 여기하고 여기는 그냥 대입한 다음에 양 끝값만 확인하면 큰 게 큰 거고 작은 게 작은 거겠지. 왜? 감소만 하든가 증가만 하니까. 포인트는 어디였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을 때 요게 포인트죠.
자, 1학년 때든 2학년 때는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지만 이 친구의 사전적 정의는 꼭지점이지만 우리는 미분을 배웠으니까 뭐라고 불러도 돼? 극점. 그치. 극점 또는 극소라고 불러도 되겠지. 그럼 범위 안에 극점이 있으면 로컬 맥시멈과 미니멈이잖아, 이름도. 그러니까 당연히 범위 안에 극점이 있으면 그 친구가 최소값 또는 최대값은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3차 함수를 그렸어. 내가 범위를 자를 거야. 근데 범위를 이렇게 잘라볼게. 자, 그러면 이 사이에 극대극소가 다 있죠? 네. 그럼 가장 높은 값은 어디겠어요? 여기? 아니야. 근데 불안하니까 여기도 확인해 봐야 돼. 그렇잖아.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찾고 그 안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개형 파악이 웬만큼 끝났다는 소리잖아. 자, 그 다음에 최소. 얘가 범위의 확률이 높지만 누구도 봐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여기 잘 생각해. 여기가 만약에 P고 여기가 만약에 Q라면 지금 저렇게 의심해 봐야 되는 건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아? 그러면 등호를 삭제한다면 얘하고 얘는 굳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나는 범위만 보더라도 최대 최소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문제를 봤는데 범위에 등호가 없어. 그럼 최대는 누가 가진 거야? 무조건 극대. 최소는. 근데 범위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아이고, 다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 이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돼지 아니야? 책이야. 너무 쿵쿵거리는 책이야. 지금 학원에 저거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봐봐. 이 자식들. 우리는 이미 그 17 또는 18이 되기 때문에 달고 달았죠. 저러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사회화를 통해서 교육의 결과로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떠들 때마다 또 제가 누르잖아요. 그렇죠? 쉬는 시간에는 뭐 크게 터치 안 하지만 공부 시간에는 진짜 집중만 해야 되니까. 근데 저 친구들이 저렇게 뛰어노는 건 공부 시간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이제 뭐예요? 술래잡기랑. 그 공중도덕 이제 못 배운 것들. 자, 그게 아니죠. 모르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알고도 저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상이고.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꼭 잡고 너 진상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보세요 얘들아. 우리 예전에 한 번씩 풀어봤던 문제인데 여기를 3이라고 잡고 0이라고 잡을게요. 뭐 여기는 9를 줘도 상관은 없고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렸을 때 뭐 둘레나 넓이의 최대값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점을 P라고 잡고 이 P가 움직이면서 내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뭐 낮추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질문. P가 0일 수 있을까? P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면이 아니고 선이 나와버리죠. P가 3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P라는 친구의 좌표 X는 자연스럽게 어디와 어디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넓이의 최대 또는 둘레의 최대를 물어봤잖아. 그럼 방금 전에 생각해 봐봐. 이 안에 극대가 있다면 당연히 누가? 극대라는 친구가 답이 되시겠지. 등호가 없으면 나는 굳이 아무런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극대 극소로 대체하면 되는 거야. 근데 등호가 있어? 그럼 이제 뭐야? 이러면서 이제 4번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맥스로. 자, 근데 문제는 등호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안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최대 최소와 범위가 만났을 때 이 범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선 A 초가 X가 B 미만이라는 범위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보이시겠죠? 자, 그러면 언제나 최대 최소를 할 때 첫 번째 고려 대상은 극점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양 끝값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범위를 구해봤는데 그 안에 극점이 없었어.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올라가기만 하든가 내려가기만 하는 친구들일 수 있다라는 거겠지. 네. 범위를 구했는데 그 안에 극점이 존재했는데 극점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극소밖에 없잖아. 네. 그럼 자연스럽게 최소는 두 개 가지가. 극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양끝 값은 얘보다 높을 테니까. 그러면 양끝 중에서 높은 값이 최대입니다라고 찾으면 되는 거죠. 최대 최소 문제는 3년 동안 나오는 건 치고 그렇게까지 못 알아들을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약점이 그중에 산술기하가 가장 약점이긴 한데 뭐 양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면 산술기하로 보내는 건 뭐 문제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신 버전에서 제가 치환을 통해서 원목골의 반복 이런 문제가 나오는 친구들은 이 치환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죠? 2차로 보내가지고 해석한다라는 것쯤은 이번에는 이제 다 잡을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자, 얘들아, 지수함수를 치환했어. 범위가 뭐야? 일반적으로 양수. 로그함수를 치환했어. 범위가 뭐야? 실수 전체. 대신에 진수 조건 꼭 기억해야 되고 삼각함수 중에 사인을 치환했어. 범위가 뭐야?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수원에서의 최대 최소는 2차에 대한 친구의 해석만 높이면 되는 건데 우리 수투에서는 최대 최소가 주로 어디서 나올 거야? 3차. 그러면 4차를 생각해 보자. 4차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아 3차와 다르게 이렇게 가니까 얘는 최소는 당연히 존재하겠지. 네. 근데 불변의 최소는 누구야? 극소 중에 작은 값. 최대는 누구야? 극대 중에 큰 값. 아니지. 없잖아. 범위를 안 그려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범위를 그려놨는데 범위를 요딴 식으로 그려놨다. 그래프의 개형까지 그려진다. 여기 미묘한데 얘가 높은지 모르니까 요 정도는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근데 얘도 안심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 그냥 결과적으로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봐야 되는 거. 아이고. 근데 출제자들이 조금 더 쌈박한 분들, 좀 세련된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문제의 목적이 뭐야? 니네 최대 최소가 극대극소라는 것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그러면 굳이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왜 물어보겠어? 라고 하고 문제에서 범위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센스가 없이 FM이신 분들, 야, 다 구해, 씨. 이제 이런 분들이면 이제 우리가 맥스 몇 번, 지금 상황에선 5번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최대 최소 어려워요, 여러분들아? 하나도 안 어렵죠? 네. 그러면 미분을 접목시켰을 때 최대 최소를 예제 한번 하면서 구해보도록 하자. 그래, 봐봐.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닫힌 구간인데 한쪽 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리고 지금 시계도 미정계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 최소의 합은 76이라서 단독으로 얘네를 알려준 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얘들아, 양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자형이라고 유출을 하는 거지만 극대극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Y절편이 0이 나오는 건 확실하지만 얘네들의 역할이 누군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2차하고 또 사뭇 다른 양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뭐부터? 미분부터 해서 그래프를 유추해 보자. 자,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응? 자, 그럼 얘들아 미분을 했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자, 6으로 묶어서 한번 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 보이네요. 자, 보인다. x 플러스 2a와 x 마이너스 a라는 게 보인다. 자, 0인 거 찾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도함수가 2차식이라 내가 모르지만 아래로 볼록인 거 적당하게 그리고 여기가 무슨 지점이죠? 마이너스 2A. 여기는 A.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이란 걸 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은 어떻게 라인을 따야 돼? 일단 이렇게 라인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3차 함수를 적당하게 그릴 건데 극대 인정, 극소 인정.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원함수야. 지금 누군지 알아 몰라? 전혀 모르고 있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기 닫힌 구간의 범위 생각해 봐봐. 0 이상 2. 자, 여기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A가 무슨 수예요? 양수죠. 네. 그럼 마이너스 2A는 무슨 수야? 그럼 여기 어딘지 모르지만 어떻게 있어? 0이란 친구가 있을 거 아니겠니? 그리고 그림을 그리려면 이쁘게 그려야지. 여기가 2A인데 여기가 A니까 한 이쯤 어딘가에 0이 있을 것 같아. 약간 2대1 느낌 나게. 그러면 얘들아, 이 A는 어디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A니까 한 이 정도 그리면 되게 이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쁜 친구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 더 이뻐지겠지. 자, 그럼 나는 이 사이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얘들아? 범위 안에 누구가 있어? 극소. 그러면 당연히 최소는 누가 가져갈 거야? 극소. 그러면 최대는 어쩔 수 없이 얘도 대입해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극소가 되는 점이 A니까 첫 번째 극소 값. 자, X에다가 A를 담아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2A의 세제곱 맞습니까? 3A의 세제곱 맞아요? 네. 자,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7A 세제곱 나오는 거 맞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7A 세제곱 더하기 50이라는 친구가 극소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누가 되시는 거야? 최소하고도 연결되는 거 알 수 있겠지? 근데 두 번째 이제 최대 찾아야 되는데 0을 대입해서 50 갖고 갈래? 2A 대입해서 더 갖고 갈래? 이 느낌인 거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2A 대입하는 게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얘들아? 네. 계산해 볼까요? 2A 대입하면 세제곱하니까 16A 세제곱이죠. 맞아요? 네. 28A 세제곱이죠. 4A 세제곱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50 더하기 4A 세제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0을 대입한 친구가 50인데 A가 양수니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극대 값이자 무슨 값? 최대값이 나오시겠죠. 두 개를 더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A의 세제곱 더하기 100이라는 친구가 76이 나오니 넘겨보니 24가 3A의 세제곱. 그럼 A는 누구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너무 간단하죠. 자, 방정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부등식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둘의 차이는 클까요? 네. 아니죠. 별로 크지 않습니다. 별로 크지 않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일단은 두 개의 함수를 데리고 와서 이 둘의 뭘 보는 거죠? 관계를 보자 라고 했을 때 그 관계를 등호로 보게 되면 방정식, 부등호로 보게 되면 부등식이라고 타이틀을 지어주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번 드리는 말씀이 뭐냐? 우변에 있는 게 좌변의 이항이 되게 되면 이쪽엔 누구만 남아요? 0만 남죠. 이쪽에는 조금 모양 변화가 생겨서 f-gx라고 남을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달라지지 않는 게 두 개 있다고 그랬지. 잠깐만, 그럼 달라지는 건 있다라는 소리 아니겠어? 이 친구의 바로 해석이 힘드니까 이 친구로 해석했을 때 바뀌지 않은 두 가지는 뭐죠? 교점의 개수와 교점의 x좌표는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배웠던 방정식과 부등식의 메인 함수는 몇 차 함수였어요? 2차 함수였기 때문에 인수분해라는 친구가 당연히 되는 시대였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무리수근인지 허근인지 확인해서 대처를 또 내놓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이라는 타이틀은 누구를 활용해 보겠다라는 거야? 미분을 활용해 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대상물은 대표적으로 3차일 확률이 가장 높지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지만 3차라는 친구는 인수분해가 잘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지. 우리가 근을 찾는데 인수분해를 첫 번째를 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해?
얘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근해 공식 쓰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5대 정리, 5가지의 정리를 배우면서 순서대로 치자면 맨 처음에 뭐 배웠어요? 샌드위치 정리 배웠죠. 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사이값 아닌가?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의 정리.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5개를 배웠잖아.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가 다 비슷한 얘기인데 너 방정식에서 근이 누구니? 라는 질문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정확하게 근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물어보는 걸 뭐라고 물어봐야 돼? 있니? 그럼 이제 우리는 대답 어떻게 하는 거야? 있어. 몇 개 있니? 몰라. 어디 있니? 몰라.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사이값 정리가 여러분들 뭐였죠? 연속일 때. 연속일 때 구간의 양 끝에서 높이의 부호가 다르다면 뚫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근 하나는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게 사이값 정리였잖아. 맞아? 그러면 이번 타이틀인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근이 누구니? 라는 질문을 할 수는 없고 근이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데 문제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 3차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 조금 전에 그래프 그려봐서 아시겠지만 3차를 그리려면 일단은 준비물이 뭐가 필요했어요? 증가 감소, 극대극소라는 4개의 준비물이 필요했지. 자, 그러면 니네 입장에서는 N자형의 3차 함수를 데리고 왔을 때 내 오른손에는 극대점을 잡고 내 왼손에는 극소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 그래프가 움직인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분필진 이 핑크색 라인이 X축이라고 생각하면 내 왼손은 극소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극소가 지금 X축 밑에 보이시죠? 그럼 내가 극대를 그 위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연결이 되면서 근이 몇 개 생겨요? 3개가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만약에 내가 X축에 극대를 접하게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접하게 시켰으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야? 중근 하나랑 다른 한 실근이 나오겠지. 자, 요렇게 둘 다 밑으로 나왔어. 극대극소가 둘 다 X축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 실근 하나 혹은 2개라고 근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앞에서 배웠던 사이값 정리는 불특정한 함수 누구든지 상관없어. 연속이야? 높이의 부호가 달라? 적어도 근 하나가 있겠지? 어디에? 이 사이 어딘가에 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 우리가 3차를 대상으로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존재해. 지금 극대하고 극소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X축 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근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실근 하나와 혹은 2개. 만약에 극대극소가 X축을 기준으로 또 생각했는데 극대가 여기 있고 극소가 여기 있어. 이게 그래프의 경우 증감증 그릴 거 아니겠니? 그럼 그리면서 근이 어떻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이요. 지금 누구니라는 대답은 전혀 못하죠. 너네 어떻게 있니?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디쯤 있니도 할 수는 있겠지. 자, 이번엔 중근이 나온다. 극대하고 극소 중에 하나가 접해 있어. 그럼 이번에는 극소의 y값이 어디로 왔어? 0으로 왔잖아. 그럼 나는 극대 극소의 y 좌표만으로 근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셔야지만 방정식에서 미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선생님, 왜 극대 극소입니까? 이 친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정점이니까. 포인트죠.
근을 이야기하진 못해요, 앞으로.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 봐봐. 내가 극대를 지금 X축 위에다 잡았지. 그럼 당연히 극소는 그 밑에 잡아야 되겠지. 그럼 둘 다 밑에 있잖아. 극대 극소가 둘 다 같은 방향에 있죠. 그럼 3차 함수를 이어서 그려봐. 어떻게 그려지겠어? 그럼 근이 어떻게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려워요? 자, 봅시다. 이 친구가 근을 어떻게 갖는지 궁금해.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있어? 미정계수 K가 있죠. 그럼 미정계수 K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에 여러분들이 잘 배웠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을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생각하겠지. X축과의 교점을 생각을 해보는데 상수항, Y절편이 미정계수니까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으시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가 근을 어떻게 갖는지 조사하고 싶으면 왼쪽에서도 배웠으니까 당연히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가 어떠한 그림을 갖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시겠죠. 자, 미분을 통해서 봤더니 근이 존재하죠. 네. 어떻게 존재해? 마이너스 2하고 0으로 존재하시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X축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극대가 극소가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을 우리는 이렇게 그릴 텐데 문제는 이 3차 함수를 딱 잡고 그리긴 그렸는데 문제는 뭐야? 얼마만큼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잡으라고 조금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이 극소점은 0, 마이너스 k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라는 점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 마이너스 k, 즉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k라는 y좌표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림에서 둘 다 x축 아래에 있을 때, x축에 접할 때, 사이에 x축이 있을 때, 극소에서 접할 때, 밑에 있을 때, 이 상황으로서 근의 모양을 유추할 수 있잖아. 근데 얘들아, 이 아이디어가 당연한데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전체적인 3차 함수를 움직이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라고 해서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으로 3차 함수를 픽스시킨 다음에 상수함수를 움직여서 근의 모양을 생각해 보는 게 쉽겠어요. 둘 다 쉬운 건 마찬가지야. 근데 편한 걸 생각해 보자. 누가 편하겠어? 전체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것보다 y는 k를 움직여 보는 게 더 편하지 않겠니? 자,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k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따라갈 테니까. 가보자. 3차 함수 그렸어. 극대점 마이너스 2, 누구 나와야 돼? 4 나오는 거 확인되니? 0, 어디 나와야 돼? 0이죠. 0, 0을 지났어요? x축이 그럼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이제 y는 k가 준비하고 등장. 자, 내가 이렇게 존재했어. 나는 근이 어떻게 있는 거야? 하나. 여기에서 하나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k가 올라가면 하나지만 내려갔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근이 몇 개? 2개. 짝수준 하나 나오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k 값이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 4. 자, 조금만 더 내려옵시다. 근이 몇 개 있어요? 서로 다른 3개 있는 거 확인하죠? 자, k가 0으로 갑니다. 근이 몇 개 있어요? 2개. k가 음수입니다. 그럼 근이 또 몇 개 있는 거야? 1개.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k의 범위 좀 구해줄래?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여기서 대답하는 게 편하겠어? 지금 여기서 대답하는 게 편하겠어? 여기가 편하잖아.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근의 상황을 보고 대답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상수항에 미정계수가 있으면 내비둬도 괜찮지만 이동시켜서 보는 게 조금 더 이지한 거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니? 자, 봅시다. 이번에는 부등식이라는 친구하고 미분이 조인을 했는데 fx가
뭐 0보다 크다라든지 아니면 0 이상이다라든지를 뭐 해달라는 거야? 구해줘가 아니지. 증명해달라는 거잖아. 잠깐만, 증명? 구해줘는 범위를 구하면 증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다 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확신할 수 있어? 이건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들의 부등식이 미분하고 조인했을 때 물어보는 건 너 다 가져다 써. 그런데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 다 가져다 써라는 거는 당연히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몇 차를 대상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어? 3차. 근데 선생님 3차라는 친구는 다 갖다 쓰면은 무조건 성립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 다 가져다 쓰가 모든 실수에서 가져다 써가 아니고 범위에서 가져다 써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범위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반직선 느낌인 거죠. 한쪽으로 쭉 가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얘들아 내가 대표적인 물음을 한번 갖고 써줄 테니까 대답해 봐봐. x가 양수인 모든 실수에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라고 이제 문제는 시작이 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좌표 평면을 볼 때 제가 몇 번 그려드렸지만 이러한 느낌으로 봐야 되겠죠. 느껴지세요? x가 0 포함 음수는 못 쓰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3차를 데리고 오는데 3차가 이딴 식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미 틀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난 이거 증명하고 싶으니까 뭐 여기 등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뺄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증명이 틀리니까 이렇게 올 거야.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온다는 건 극대가 이쪽에 있겠 그럼 극소도 어느 쪽에 이쪽에 있겠지. 그럼 지금은 오케이 야 안돼 극소가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되면은 누굴 보면 돼? 극소가 x축 위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두 번째, 극대극소가 둘 다 이쪽에 있는 거야. 슉슉 해서 이렇게 오면 이미 깨졌죠. 그럼 극대극소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들아, 극대극소가 왼쪽에서 끝났다면 이쪽은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그치, 대답 잘했다. 증가만 하니까 얘가 다시 내려올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올라오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있겠죠. 부등식 플러스 미분에서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자, 상황을 나눠보자. 증가만 한대. 즉 극대와 극소가 범위 왼쪽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만 보면 되는 거야? 시작점의 y좌표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극대극소가 왼쪽에서 끝난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그려졌어. 당연히 성립하잖아. 그러면 얘를 올려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그럼 내리면 어디까지 내릴 수 있어? 여기 그리고 어디까지? 겹칠 때까지. 여기 겹치는 친구는 지금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이 지점은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이 지점 바깥은 얘가 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자, 두 번째. 증가만 하지 않는 경우, 즉 극대나 극소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나는 극소점에 누구를 봐줘야 돼? y좌표를 봐줘야 된다는 거야. 자, 얘들아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까?
요렇게 그리면. 자, 지금 시작되는데 극소가 여기 있죠? 그럼 얘가 x축 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이쪽 x값을 아무리 써도 주어진 부등식은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우리는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누구를 가지고? 미분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래프가 극대극소가 지금 제 영역에는 없으니 증가만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시작점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극대극소가 제 범위에 있어요. 그러면 극소의 y좌표가 x축 위에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 자, 문제 한번 볼래? 보시게 되면 아이디어 되게 간단합니다. 1보다 큰 x들을 쓸 거야. 엄청나게 많잖아. 그 엄청나게 많은 걸 쓰는데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라는 말은 너의 y좌표가 나 x축의 y좌표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너의 최소값이 뭔지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증가만 하든지 아니면 극대극소가 있든지 일단 상황을 두 개를 판단하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뭐 하셔야 되느냐? 도함수 데리고 오셔야 되겠지. 좌변에서. 자, 미분합시다. 3x의 제곱 더하기 6x 9.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에서 뭐 나와? 이 함수의 느리다. 극대. 1에서 뭐 나와? 근데 나는 범위를 어디서부터 쓰고 싶은 거야? 1초가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상수항 K가 있지.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여기에 X는 1 라인을 잡아. 자, 1, 0, 마1, 마3. 극대겠죠? 이 라인에서 극소가 있겠지? 적당하게 그림을 그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빵꾸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1에서의 극소값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1을 대입해야 되잖아. 누구로 나오겠어요? K-5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왼쪽, 1 왼쪽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뭐만 하고 있어? 증가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X축 위에 존재하고 싶대. 근데 문제는 정의역은 1 들어가 안 들어가? 자, 그러면 당연히 K-5라는 친구가 X축 위에 있어요. 오케이잖아요. 다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있죠. 더 올려도 돼. 근데 내리면 어디까지 내려야 돼? 이 1,0을 지날 때까지 내려야 되는 거지. 되시겠어요? 선생님 왜요? 여기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x는 1점에서는 대소비교가 있어 없어?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얘가 증가하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맞잖아. 자, 선생님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이런 세세한 걸 잘 잡아야 돼. x축에서 기울기 뭐야? 계속 0이잖아. 이 새끼 누구죠? 이 새끼 기울기 뭐야? 양이잖아. 증가하죠. 1에서는 둘이 같이 교차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근데 1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왔어. 얘는 기울기 뭐야? 난 올라갔지. x축은 기울기 뭐야? 나는 뭐 했어? 증가. 올라갔잖아. 근데 내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건 증명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나도 돼? 오케이, 돼요. 대신에 등호가 여기가 1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이건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K의 범위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 얘들아? K가 5 이상이라고 대답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은 극대극소가 이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만 하는 거 보여줬어? 증가만 하는 거 보여줬지. 그러면 극대극소가 있어서 극소의 최소값을 확인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거는 또 예제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봅시다, 여러분들. 자, 보자, 얘들아. 왼쪽하고 똑같아. 근데 이번에는 등호들이 생성이 됐잖아요. 가장 재미난 거는 둘 다 등호가 있는 것보다 얘는 등호가 있는데 얘가 등호가 없는 게 더 짜릿하긴 한데 뭐 어차피 될 거야. 자, 왼쪽과 동일하게 진행해 보자, 얘들아.
내가 이 범위에서 너보다 높거나 같아야 돼. 너가 누구야? X축이잖아요. 그럼 나는 일단은 자연스럽게 왼쪽과 동일하게 뭐부터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도함수부터 데리고 오시겠죠. 자, 그럼 도함수를 데리고 왔더니 근이 마3하고 풀3에 있죠. 그럼 당연히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몰라. 마3부터 시작하는 친구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상식적으로 생각이란 걸 해보죠.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라인을 잡는데 저는 지금 x축을 잡았으니까 안 잡았습니까? 안 잡았죠. 왜 안 잡았을까? 얘 때문에 나중에 잡을 거야. 자, 근데 그림이 여기가 극대 어딘가 있겠고 그럼 당연히 극소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왼쪽의 증가만 있는 친구랑은 조금 다르죠. 극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높거나 같을 거야 라는 판단을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야? 가장 낮은 극소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자, 극소가 어디 있니? 라고 얘기하면 3을 대입해 보세요. 3 대입하면 얘들아 27 빼기 81이 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K-54라고 이야기하겠죠. K-54라는 친구가 X축보다 이게 Y는 0이잖아요. 그럼 K-54가 어떻게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요거 성립한 거죠. 부등호. 우리 접해도 된대. 까지 되는 거죠. K의 범위는 뭐라고 나오시는 거예요? 54 이상. 자,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니? 자, 그러면 지금 배우게 되는 게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뭐라고요? 극대 극소의 위치로 근을 파악해 줘 라는 거였어요. 인정? 부등식에서의 증명은 어떻게 해달라고? 너 증가만 하면 시작점, 극값이 있다면 극소점의 y좌표로 증명해달라는 거예요.